안녕하세요. 남경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율의 상속세 증여세를 피해서 해외 이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 이주를 할 때 이 비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거주자 판정을 왜 받아야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거주자로 되면 비거주자로 못 받는 거죠.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가 되죠. 증여를 받을 때 국내 재산이든 해외 재산이든 무제한적으로 국내 해외 재산 전부 국내 상속세 증여세 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가 되느냐 비거주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해외 이주를 하실 때 자녀와 동반 이주를 하시는 부모님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증여를 할 때 비거주자인 상태를 확인을 하고 해외 재산을 증여를 하면은 한국 증여세 상속세 부과 권한이 없으니까 한국 국내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죠.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죠. 그런데 요거를 비거주자를 확인을 못하고 혹시 가족과 동반 이주한 부모님이나 자녀분이 둘 중에 한 분이 비거주자 인정 못 받고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증여를 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를 하셨는데 비거주자 인정을 못 받으면 거주자가 되겠죠. 근데 자녀분은 비거주자로 해외 이주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증여하시는 분, 이 거주자분이 자녀분한테 해외 재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증여하시는 분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증자분을 대신해서 국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증여하신 분이 비거주자 해외 이주하셔도 비거주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주자로 인정을 받으시면 이렇게 되는 위험 리스크가 있고요. 그 대신 증여받는 분 국가에서 수증자분이 증여를 받았을 때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납부하는 게 있으면 이게 국내 증여세 신고 납부할 때 외국 납부세 공제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동반 해외 이주를 하셨는데 증여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다. 그분은 비거주자로 해외 이주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자녀분이 동반 이주했는데 비거주자로 인정 못 받고 거주자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자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국내 증여재산, 해외 증여재산 모두 무제한으로 국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받고 신고 납부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 적용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거주자로 인정하는 정의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거주자라고 하고요. 근데 주소는 주민등록본상의 주소지가 되겠죠. 거주지는 그런 주소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생활 기간을 갖고 거주하는 곳을 거소라 하고,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이런 경우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거주자로 보겠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따질 때는 이렇게 주소를 주민등록상으로 가졌다든지 거소를 가지고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했다든지 이런 요일을 따져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내 생활 관계를 가지는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내 생활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한 다음 날이 이제 비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거주자가 되는데도 아까 말했듯이 방금 말했듯이 생활 관계라는 가족이 계속 국내에 있고 그리고 재산 관계든 국내적 생활을 하는 그런 게 국내에 있다면 실질적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 인정을 못 받겠죠. 그게 해외 영주권을 갖든 시민권을 갖든 아니면 해외 이주를 하면서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 다음 날이 됐던 이런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생활 관계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 관계를 판단을 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거주자 인정 못 받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이제 해외 이주 전에 사업체를 가지시고 아니면 부동산 임대 건물을 가지셨는데 이런 거를 해외 이주를 하셨는데도 이게 팔지 않고 계속 이 국내 수입원으로 해외 이주하셔도 해외 이주 생활비를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가입한 채로 2주 전에 해외 이주 전에도 치료나 검진 받던 병원 의원에 주기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검진과 진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해외 이주 전에 살던 주택에서 이게 해외 이주 후에도 팔지 않고 정기적으로 입국해서 계속 해외 이주 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기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쓰실 때 생활 패턴을 보니까 생활비 쓰시는 곳이 주로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쓰신다든지 그리고 해외 영주권을 얻었더라도 국내 생활관계를 하는 가족들이 한국에 머물러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해외 이주를 하셨더라도 비거주자로 받지 못할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그 대신 해외 이주를 하셨더라도 일시적인 질병 치료나 아니면 일시적인 입국 이런 거는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 그 비거주자로 보는 예를 든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국내에서 해외 이주 전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계셨던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 소득을 가지셨던지 해외 이주하셔도 계속 이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거나 이게 소득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죠. 아니면 국내 정기적으로 입국하실 때도 출입국 관리 기록이 남아 있고 또 국내에서 생활 패턴 볼 때 생활비를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 자체도 국세청으로는 신용카드 내역은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당연히 국세청 자료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기록 자체도 연말정산 자료 이런 것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병의원 사용하는 내역도
당연히 다 국세청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거를 나중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단할 때 국세청에서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단을 하겠는데, 모든 해외 이주자분들 대해서 뭐 전수조사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상속 증여세, 한국 고율 상속 증여세를 피해서 출국을 하시고 몇 년 아니면 십몇 년 이렇게 해외 이주를 하시고, 이게 비거주자로서 국내 상속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거주자 판정을 못 받으면 이게 처음부터 의도했던 게 크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국내 세법에서 상속증여세 부과가 된다든지 추징이 된다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거주자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를 뭐 해외 이주하셔더라도 체크하시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관련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든지 하시고, 해외 이주하실 때는 해외 이주하셔서 생활관계를 해외에서 실질적 생활관계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큰 무리가 없고 위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오늘 해외 이주 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관련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남경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